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있는 찾기 참조 함수, 여기에는 이제 VLOOKUP 함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VLOOKUP 함수는 100% 출제율이에요. 네, 그래서 항상 마지막 함수의 6번 문제가 바로 이 VLOOKUP 함수입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꼭 외우셔서라도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건 무슨 문제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상품명 밑에 이렇게 있죠. 여기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욕창 예방 매트리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있는 이 셀이 유효성 검사로,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우리가 이렇게 목록을 예전에 한번 만들어 봤죠. 여기 만들어져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목록으로 변경을 해주면, 셀의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 여기 있는 구매자 수가, 여기 있는 숫자가 바뀌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이용해서 뭐 제품명을 항상 바뀌듯이 요것도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결국은 뭐냐? 구매자 수입니다. C11셀을 선택한 상품명에 대해서 구매자 수에 대한 값이 바뀌게끔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21셀 여기다가 클릭을 하고는 VLOOKUP 함수를 들어가겠죠. VLOOKUP 함수 들어가면 첫 번째 lookup value는 C11셀을 찍어주시면 돼요. 데이터가 바뀜으로써 이제 뭐죠? 구매자 수가 바뀌어야 되니까. 그 다음 테이블 어레이는 여기 있는 상품명을 내가 찍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표에서 상품명을 기준으로 데이터 범위를 이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이렇게 전체를 다 싸잡았죠. 필드까지도 했는데 lookup 함수는 전체 다 잡을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데이터 부분만 이렇게 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 어레이를 범위를 C3에서부터 E10까지 이렇게 범위를 긁어줘야 됩니다. 여기 또 마찬가지로 상품 코드부터 긁으면 안 되겠죠. 왜? 상품명을 첫 번째 열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열, 2번 열, 3번 열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1번 열이 상품명하고 매칭이 시켜줘야 돼요. 이게 틀어지면 답이 안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컬럼 인덱스 넘버는 내가 구매자 수에 해당하는 숫자를 여기다가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컬럼 열의 번호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구매자 수 열은 몇 번째 있어요? 세 번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3 이렇게 써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3 써주고, 레인지 루크업은 상품명에 있는 첫 번째 인수 글씨와 여기에 있는 내가 테이블, 어레이, 범위를 지정한 거에 첫 번째 어레이에 있는 글씨가 똑같은지 이거를 찾아라라는 거죠. 일치하는 것만 찾아라 해서 0값을 넣어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0 이렇게 넣어준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0 넣으세요. 아셨죠? 시험에는 그냥 0 무조건 넣으세요. 자, 이렇게 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이제 구매자 수, 욕창 예방 매트리스의 구매자 수는 989라고 이렇게 참조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또 여기 있는 경량 알루미늄 휠체어, 그러면 숫자가 바뀌어야 되겠죠. 이렇게 887명 이렇게 바뀌는 걸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이렇게 성인용 보행기 이렇게 또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 두 번째에 해당하는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강자명에 대한 수강료의 값이 여기에 금액이 표시되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VLOOKUP 함수로 들어가서 fx를 눌러주고, lookup value는
여기 있는 왕초보가 들어있는 강좌명을 찍고 테이블 어레이는 강좌명을 1번 열로 기준으로 범위를 이렇게 옆으로 긁어주면 되겠죠. 범위를 이렇게 긁었으면 얘가 1번 열 기준이 되겠고 2번, 3번 열이 되는 거죠. 여기에 지금 수강료를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구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수강료에 해당하는 걸 표시하니까 뭐예요? 3번 열로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무조건 0 넣으라고 했죠. 그래서 3 넣고 0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왕초보 강좌는 수강료가 얼마? 79,000원. 실전 비즈니스 강좌는 수강료가 얼마? 214,000원. 이런 식으로 참고해서 내가 값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이 VLOOKUP 함수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아셨죠? 왜 그냐? 기출문제를 보더라도 여기 보세요. 항상 기출문제의 제1작업 함수 마지막 문제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 놈을 이렇게 바뀌면 이렇게 바뀌죠. 그죠? 네, 이렇게 바뀌게끔 하는 것이 항상 6번 문제라는 겁니다. 또 다른 기출문제를 한번 볼까요? 또 다른 기출문제를 보면 보세요. 똑같죠. 그죠? 네, 그러니까 항상 6번 문제, 함수의 6번째 문제는 VLOOKUP 문제입니다. 그것도 항상 H14셀을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항상 H14셀 기준으로. 또 다른 문제 볼까요? 예. 항상 똑같죠. 예. 항상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6번 문제 VLOOKUP 함수 문제는 외우셔서도 이거 하나를 맞자라는 거죠.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 보면 관리 코드의 마지막 글자, 관리 코드의 마지막 글자면 여기 있는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1번이 나오면 여기다가 호텔이라고 써줘야 되겠고, 2번이 나오면 리조트라고 써줘야 되겠고, 3번이 나오면 펜션이라고 이렇게 써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choose 함수와 write 함수를 이용해서 choose는 해당하는 번호에 따라 1번은 1번에 해당하는 글자, 2번이면 2번에 해당하는 글자, 이것을 여기다가 표시해줘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는 choose로 들어가서 fx 여기가 숫자 1 나오면 1에 해당하는 value 1번째 첫 번째 칸에다가 호텔이라고 써주라고 하라니까 여기다 호텔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만약에 여기가 2가 나오면 두 번째 칸에 해당하는 글씨 리조트 이렇게, 또 여기가 3 나오면 인덱스 넘버가 3이면 여기에 있는 세 번째 칸에 있는 value 3이라는 세 번째 칸에 이제 펜션이라는 글씨가 써져야 되니까 펜션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가 1 나올지 2 나올지 3 나올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요 놈은 관리 코드의 마지막 글자에 해당하는 것을 뽑아내 줘야 되니까 write 함수를 여기다가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write 가로 열고 닫고 write로 써서 두 번째 write 함수로 들어가서 함수 마법사가 바뀌었죠. 첫 번째 칸 클릭하고 관리 코드에 첫 번째 글자를 뽑으면 그게 1인지 2인지 3인지 뭐 이렇게 셋 중에 하나 나오겠죠. 그래서 1 나오면 호텔 써질 것이고, 2 나오면 리조트가 써질 것이고, 3 나오면 펜션이 써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 버튼 누르고 채우기 엔드를 한 다음에 서식 없이 채우기 이걸 꼭 눌러주셔야 내가 테두리 그은 것을 또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호텔, 리조트, 뭐 펜션. 1 나왔으니까 호텔도 써줬고, 2 나왔으니까 리조트, 3 나왔으니까 펜션.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4번 유통기한입니다. 제조 날짜 플러스 기간이에요. 기간은 여기는 네 번째 글자, 여기는 네 번째 글자입니다. 마지막 글자도 아니고 첫 번째 글자도 아니고 네 번째 글자. 그러면 미드 함수를 쓸 수밖에 없겠네요. 미드 함수를 써서 여기가 1 나오면 제조 날짜에 365일을 더한 날짜, 2가 나오면 제조 날짜 더하기 500일 날짜, 3 나오면 730일을 더한 날짜가 유통기한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해를 한다면 1 나오면 제조 날짜에 360일 더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제품을 2022년 11월 4일 날 제조를 했어요. 365일을 더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야? 유통기한이 1년짜리라는 얘기죠. 그죠? 2 나오면 어떻게 된다? 제조 날짜에 500일을 더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022년 10월 2일 날 제조를 했으면 500일이면 1년 반짜리라는 거, 1년 6개월짜리 유통기한이. 그래서 해당하는 날짜, 2022년 10월 2일 날 해서 500일을 더한 날짜. 그러니까 뭐 2023년 뭐 한 8월 9월 정도 되나요? 아니다. 2024년 정도 되네요. 아무튼 그렇게 된다는 거죠. 3 나오면 뭐냐? 3 나오면 제조 날짜에 730일. 730일이라는 얘기는 결국 뭐야? 365일 더하기 365일이니까 2년짜리라는 거죠. 730일. 그래서 여기에 730일을 더한 날짜. 그러니까 2024년 10월 20일이 되겠죠. 2년을 더한 거니까. 여기에 날짜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다른 뜻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기 730일은 2년이라는 걸 보통 알고 계시죠? 네. 휴대폰 할부 보통 2년이잖아요. 그러면 일수로 따지면 730일부터 매번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할부 기간이 0 돼야 다시 또 새롭게 또 2년 동안 또 노예가 돼야 되겠죠. 그죠?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choose 함수로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상품 코드의 네 번째 글자를 뽑아내서요. 1 나올지 2 나올지 3 나올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mid로 들어가서 mid로 첫 번째 칸 클릭한 다음에 상품 코드 네 번째 글자의 항자를 뽑아요. 한 칸을. 그러면 뭐 2 나올지 3 나올지 1 나올지 아무튼 다 나오겠죠. 나왔으면 이제 뭐요? 이제 choose로 함수 마법사를 바꿔주고 1 나오면 value 1에 해당하는 거 제조 날짜에 더하기 365일을 더한 날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 칸 클릭해서 다시 2 나오면 제조 날짜에 더하기 500일이 나와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칸에다가 3 나오면 제조 날짜에 더하기 730일이 더한 날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끝이에요. 이게.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작성을 하면 뭐예요? 수식 입력주는 이렇게 나오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확인 버튼 누르면 이제 3 나왔으니까 2년이 지난 시점 유통기한이 그 다음에 2 나왔으니까 뭐예요? 1년 반 나온 시점 쭉 계산했으면 다 알아서 나오겠죠. 이렇게. 이해되셨죠? 네.